그 게를 먹는 문화는 그 글자가 사람 옆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사람이 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글자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게를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니까 닭을 먹는 문화는 복날에 닭을 먹는 문화는 원리적으로 있는 거고 개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들은 억울하다. 개가 저런 거는 소송감이에요, 원래. 소송 걸면 집니다, 인간이. 제가 여기 이 설법전에서 이런 법문을 해본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도 지난주에 제가 못 와서 우리 재무스님이 대신 하셨었거든요. 지난달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재무스님을 보러 오셨는갑다. 재무스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험하네. 그렇게 해서 지금 되게 더운데, 그죠? 더운데 그래서 밖에도 막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여름은 원래 더운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더라고요. 그래도 이 월정사는 상당히 사실은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기가 별로 없고, 지금 모기 없죠? 요즘 이제 이게 온난화가 돼서 모기들이 몇 마리 생기기는 하는데, 다행히도 이 정도 인원이 되면, 보살들이 있습니다. 대승 보살들이 있어서, 모든 모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명만 작동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편합니다. 다른 분들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살들 아마 전생의 보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도 또 다른 보살로 해서 헌혈 보살이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진짜 최강자는 그거 있던데, 모기에 물려도 안 가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기에 물리면 막 피가 나도록 긁는데, 엄청나게 물려도 그냥 이게 뭔가 싶은 정도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안 가려운 건지 참는 건지 아니면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뭐 어디 가서 살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늘 왜 더운지 아세요? 창의력도 진짜 없는데? 그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다음 주가 복날이래요. 복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 복 아니고 그 복날복. 이거 이제 말장난인데, 이런 말장난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쥐를 한문으로 복이라 그래요. 편복할 때 이게 박쥐복자가 있어요. 박쥐복자. 그래서 전통 문양에서는 박쥐 날아가는 이런 문양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복이 날아서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발음이 같으면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아재 개그도 넘어서서 그냥 할배 개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들어보면 짜증이 나는데 분노를 치밀게 하는 개그.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날 하면 뭐가 떠오를까? 삼계탕? 그런 거 뭐 하잖아요. 그죠? 복날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 3가지 하면 삼계탕, 수박, 그 다음에 이제 멍멍이,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게를 먹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게는 예전부터 먹기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60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인구수로는 1,500만이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야, 이거 동물 키우는 걸로는 지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당군 일의 최대. 야, 그러면 세상에 당군 일의 최대 아닌 게 있냐? 63빌딩도 당군 일의 최대였었고, 제1롯데월도 당군 일의 최대. 아니, 최대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럼 당군 때 뭐 그런 걸 많이 했겠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건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이제 백중 얼마 있으면 백중 돌아오잖아. 지금 백중 기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월정사도, 엊그저께 했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정확하게 말하면 어저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개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이 개랑 겸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의 좀 큰 사찰은 개상을 따로 차립니다. 개 영단이 따로 있다니까? 반려동물 영단 이래가지고 개, 고양이,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누구는 뭐 곤충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물고기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 전에 돼지 콜레라인가? 뭐 그거 전염했을 때 그때 기가 막힌 사람 얘기 나왔었잖아. 여러분 벌써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가 얘는 가축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고 그냥 반려동물인데 이거를 살처분해야 됩니까? 살처분 됐지. 그때 뉴스는 그렇게. 그래서 반려동물의 한계를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점으로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만 반려동물이 될 수 있냐? 친하면 다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좀 재밌어요. 그리고 그 인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날까요?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랑 똑같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줄기 시작했거든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안 떨어지냐면 다 따로따로 사니까. 니팔 니가 흔들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혼자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구가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예요. 예전에는 뭐 4인 가구, 3인 가구 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봐. 그러면 묶여 있는 것들이 작잖아, 예전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수박도 맨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통을 그것도 어떻게 팔았느냐?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기억 안 나? 그런 거 있었잖아.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다시 꽂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방으로 들고 갔잖아. 맞잖아. 근데 가구 수가 이제 주니까, 가구의 이제 인구 수가 주니까,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수가 주니까 반통짜리 수박을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작은 거 팔잖아. 맞잖아. 처치곤란이거든. 수박 혼자서 먹어봐. 내가 예전에 그거 한번, 제가 행자 때 제가 지금 종정 스님 계시는 거기서 행자를 했는데,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수박 한 동이, 행자 그런 과일 구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를 잘라서 먹었는데, 행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과일 같은 거 구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했는데 냉장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상하기 전에 다 먹는데 죽는 줄 알았다. 야, 이게 수박 쉽지 않아. 수박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그러고 보면 그런 거 물건 파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봐보면 지금은 진짜 작게 뭐든지 다 이렇게 작게 소모금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개수대로 골라서도 이렇게 사고 바코드 찍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재밌는 세상이에요. 재밌는 세상.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들이 많고 그 1인 가구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심심하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동물도 살려고, 재롱을 잘 부리죠. 이렇게 보면, 지 먹고 살 만큼은 쟤도 일을 하는구나. 기쁨 조제. 기쁨 조.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나이를 먹으면 개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개하고 자꾸 대화를 해. 부부 간에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개 언어 자격증을 하나 따셔야 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죽어라고 영어는 안 했는데, 나이 먹어서 내가 개 언어를 배워야 되나? 이렇게. 나 그 개랑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재밌거든.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해요. 우리 애기 밥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개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뭔 개 소린가 이런 표정을 보고 있어. 그리고 개랑 뽀뽀하는 것도 이렇게 뽀뽀 이러면 얼마나 싫을까 싶다. 내가 개 입장에서는. 그게 애들한테 뽀뽀해봐. 얼마나 애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뽀뽀하면 막 이렇게 닦는데 애들 손자들 이렇게 뽀뽀해봐라. 개도 진짜 그래서 개가 입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 개가 개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개가 나쁘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던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는 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개가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거는 서구적 경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도 하고 그랬었는데, 개 이름을 한번 네가 봐봐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이름이 없었어요. 누렁이, 흰둥이, 백구, 검둥이, 뭐 황구 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룩소, 흑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에요. 그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둑이는 흑백이 교차하면 바둑판 같다 그래서 바둑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 이름이 등장하는 건 해피 메리 쫑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삼식이 이런 게 개 이름 아니었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 전통적으로 개 이름이 없다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로 본 게 아니고 가축으로 봤구나. 가축은 이름이 없습니다. 소 같은 거 축사해서 이렇게 하면 넘버로 먹이지, 많이 키우시는 분도 이름 안 지어줍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닭 키우면서 이름 붙여줘? 알렉산더 꼬꼬 뭐 이렇게 안 붙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왜 개가 반려동물로 들어가냐면, 개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냥 키워서 어떻게 보면 먹는 용으로 썼던 거고, 개가 서구에서는 유목문화에서는, 쉽게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유목문화에서는 동반자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가축으로 편입되기가 쉬웠고,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편입되기가 쉬웠고,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는 소는 쉽게 못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이게 더럽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했던 게 개고, 개를 복날에 먹는데, 개를 먹는 문화는 중국에는 황제도 먹었습니다. 여시춘추 12기나 이런 데 보면 기가 황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름철 음식으로 개를 먹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황제도 먹는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먹는 게 꼭 천한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중에 88 올림픽 할 때 이제 서구적 반동, 그러니까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동가 개가 개를 먹는 야만적 문화 이래가지고 한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보신탕집이 사라졌지. 그리고 영양탕으로 바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음식이 개가 소보다는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옛날 사람들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 같은 게 먹기가 훨씬 편해졌잖아요.
구하기가 쉬웠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소고기 못 먹었지. 그죠?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실 때 돼지고기 반근, 신문지에 둘둘 싸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보너스라도 받으면 소고기를 사오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신문지가 얼마나 거지 같으면 신문지를 다 떼어내도 그때만 하더라도 살에 글자가 박힌다니까? 기억나지? 그게 90년대 중반인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인쇄로다가 바뀌면서 이제 전자인쇄로 바뀌면서 그런 신문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는 신문지에 싸서 준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그죠? 그런데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이 됐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뭐 고기가 제가 이제 어른들, 이제 보살님들 같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성지순례 중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고기 반찬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원래 노래도 있잖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이런 노래 몰라? 몰라?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런 거지 같은 노래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세대 노래는 이 풍진 세상을 그 노래잖아, 그 노래. 근데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뭐 고기 반찬이 워낙 흔한 시절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고기 반찬 못 먹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고기 반찬이 아니야. 고기는 국이었고 소고기 묵국.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지만 무가 진짜 소고기 묵국이 아니고 무에 소가 잠깐 들어간 국이지. 무 양이 훨씬 많습니다. 물 다음에 무야. 그리고 소고기는 조금 있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들 몫입니다. 그러니까 순위자로 보면 아버지, 막내, 장남. 그리고 딸들은 무하고 국물만 있고 이게 소고기국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이거는 소고기국이다. 이거는 소고기국이다.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뭐 게를 먹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약간 혐오식품 비슷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게만 먹는 게 아니고 막 고라니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뱀도 먹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드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먹어요? 왜 그런 표정들을 지어? 너무 숙연해서 없잖아 이러면 예 이럴 줄 알았더니 저게 뭔 소리고 이런 표정들을 지어. 그래서 그 게를 먹는 이유가 참 신기합니다. 들어보면 닭은 왜 먹는지 알아? 삼계탕? 복날의 삼계탕? 그건 이유가 뚜렷해요. 이유가 뚜렷해. 이열치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닭은 조류잖아. 새, 날갑지. 맞죠? 그래서 날개 있는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은 옛날 사람들이 양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했어. 양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더위라고 하는 이 양기를 양으로 조지는 거야. 불로 끄는 거야. 그게 이열치열이에요. 삼은 사실은 옛날에 못 먹었어요. 지금은 삼이 흔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은 약재였지 쉽게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그래서 삼을 넣어서 먹은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근데 삼을 넣는 것도 이유는 분명해요. 삼이 열나거든. 뭐 보양식이다 어쩌다 그걸 다 떠나서 삼도 땅 속에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날짐승인 닭, 그러니까 조류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구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 닭하고 그 다음에 삼을 넣어서 양기를 더위라는 양기를 닭하고 삼의 양으로다가 또 치는 거예요. 그게 이열치열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삼계탕을 먹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게는 좀 억울하지.
그 복복자, 이 삼복할 때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할 때 복복자를 보면 이게 엎드릴 복자거든요. 근데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엎드려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왜 그게 엎드릴 복자가 되냐면 사람이네 그 옆에다가 개견자를 쓰면 된다니까 그게 복자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개패듯이 팬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냥 패. 시골에 가보면 아저씨들이 심심해서 개를 때려요. 진짜라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개를 때려. 그래서 개가 계속 주인한테 너무 많이 맞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을 못 갑니다. 많이 맞은 사람한테 도망 못 갑니다.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잖아요? 뒤집어져요. 배를 내밉니다. 동물은 배를 보이면 항복입니다. 항복. 그리고 더 가까이 가잖아요? 오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가 사람만 가면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 때문에 엎드릴 복자가 만들어진 거야. 개가 사람에게 엎드린다. 이렇게 해서 엎드릴 복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런데 거기서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는 더위가 하도 치성하니까 음기가 엎드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음기가 눌려 있다.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태극기 생각하시면 돼. 태극기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 생각하시면 돼. 한쪽 파란색이 제일 지름이 길 때 빨간색이 제일 짧아. 그리고 빨간색이 제일 길 때 파란색이 제일 짧아져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완전히 싹 끝나는 거는 동아시아, 동양 사상에는 없습니다. 100% 극단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악마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나 이슬람에는 악마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악마가 없어. 악도 잘하면 선해지고 선도 나빠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정치판만 뭐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게 아니고 인생살이도 그렇죠. 살아보면 100% 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100%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적 사유예요. 그래서 양기가 가장 치성할 때,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제 음기가 눌려 있는 거죠. 음기가. 그리고 반대 현상도 있죠. 그게 이제 하지, 동지 때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기가 가장 치성하고 양기가 하지 때 낯이 제일 긴 거잖아요. 그죠? 하지가 낯이 많이 맞잖아요. 하지 때 낯이 제일 긴데 이 낯이 길 때가 좋을까요? 안 그러면 동지가 더 좋을까요? 동지하고 하지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 2분의 1이고 이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답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틀려. 작게 얘기해, 작게. 이건 답이 있는 문제야. 동지가 더 좋은 겁니다. 동지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 동지는 지금은 양기가 이렇게 찌리한데 발전상이래. 그리고 하지는 양기가 충만한데 축소되는 거래. 그래서 실제로 삼국사기에 그런 말이 있어. 백제하고 신라하고 한참 전쟁할 때, 삼국 통일하기 전에 전쟁할 때 점을 봤더니, 백제 쪽에서 점을 봤더니 백제는 만월이고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신월, 초승달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지. 신라에서 그 점괘를 듣고 신라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신라가 초승달이니까. 초승달은 차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너네는 끝났다. 너네는 꺾어지는 것만 남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런 문화 때문에 동지를 더 길하게 봐요. 그래서 동지 기도는 있지만 하지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 하지 기도 들어봤어? 없어. 하지 중장은 들어봤지? 하지 중장 몰라요? 모르면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시선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에 다 맞춰줄 수는 없어. 하지 중장 모를지 몰랐다.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게를 먹는 문화는 그 글자가 사람 옆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사람이 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글자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게를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니까 닭을 먹는 문화는 복날에 닭을 먹는 문화는 원리적으로 있는 거고 개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착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개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들은 억울하다. 개가 저런 거는 소송감이에요, 원래. 소송 걸면 집니다, 인간이. 근데 개는 다행히도 소송을 못 걸지. 손이 붙어 있어서 소장을 쓸 수가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의 덕인지 그런 덕성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개 대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집사로 이렇게 부리고 있죠. 거꾸로.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게 그 글자 때문에 생긴 억울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닭은 거기에 원리가 있다더라. 이열치열의 원리가 있다더라. 그리고 삼은 거기에 그 원리 안에서 추가된 재료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박이 있거든요. 혹시 어렸을 때 수박 이런 거 교육 받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출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진짜 주워 들은 게 생기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그런 걸 교육받았었어요. 감씨는 8개, 수박씨는 365개. 이런 쓸데없는 걸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옛날 감은 진짜 씨가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우주, 모든 것 안에 어떻게 보면 어떤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구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라입니다. 제가 전공자로서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고 유사과학이라고 그래요. 사이비과학이거든. 언뜻 들으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좀 따지고 보면 잘 안 맞아. 세밀하게 보면 아니야. 그래서 인간 안에도 뭐 소우주가 있어서 인간에 360개의 혈도가 있고 1년이 360일인 것처럼 360개의 혈도가 있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박이 과일 중에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과일 중에 왕 하면 망고하고 저것도 그러거든요. 두리안, 보살님들은 두리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두리안 그 약간 철퇴같이 생긴 놈 있어요. 아니, 본 사람은 내 비유가 정확하다라고 할 거고, 안 본 사람은 뭔 이상한 소리를 해? 축구공인데 철대같이 생겼어. 이렇게 삐죽삐죽해. 그게 동남아나 이런 데 구경 가시면, 캄보디아 35만 원 이런 거 할 때 구경 가시면, 여름에 가면 진짜 더울 때 진짜 싸거든요, 거기. 왜냐면 35도에서 40도인데 어떤 미친놈이 거기를 가겠어. 그러니까 되게 싸게 나와요. 29만 5천 원까지 나와요. 18만 원 나오는 거 내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하고 제가 그때 싸다고 한번 가봤어. 딴 건 다 필요 없고, 야, 진짜 그 과일 먹는 맛은 진짜 죽이더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시원할 때 가면 과일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런 데는 약간 이게 경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이 잘 안 돼. 우리는 지금도 사과 이런 거 나오잖아. 아니, 맞잖아. 그게 저장 사과일걸요? 지금도 저장일걸? 귤은 하우스 귤인데 사과는 아마 저장일 거예요.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력이 좋으니까.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철에만 먹어, 과일을. 야, 근데 내가 그때 예전에 그 35만 원인가 주고 가가지고 그 망고 먹은 기억. 진짜 그건 감동적이었어. 그런데 망고를 먹다가, 그 감동적인 망고를 먹다가 망고스틴을 먹으면 인생이 바뀌어. 망고스틴이 최고야. 먹기도 더럽게 쉬워.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마늘종 같이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식당 좋은 데 가면 맨 끝에 후식으로 나온다. 어른게.
맛없는 거, 어른 게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망고스틴 밀수를 해오려고 그랬었잖아.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촌사람들에게 하나씩 줘야겠다. 신도를 위한 일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20달러인가 30달러어치를 샀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저는 여행용 가방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 물건이 거의 없어. 그래서 거기다 그걸 다 채웠다. 망고스틴 밀수 사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야, 우리나라는 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망고스틴 들고 들어오는데 자물쇠가 채워졌어. 나도 딱 느낌상 쎄해. 뭔가 걸렸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빼야 되잖아.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근데 걸리면 나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게 뺏기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쪽팔린 거지. 그리고 사람이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농산물이나 이런 건 반입이 안 되거든요. 농산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이런 거 반입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그걸 뺐어. 뺐는데 빼도 말이 안 돼. 걔네는 뭔가를 본 거거든. 개가 냄새 맡은 거예요. 개가 냄새 맡은 거야. 그래서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망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망고를 대신 넣었어. 망고를 대신 넣었어. 그렇게 해서 갔더니 가방을 열어보래. 그래서 열어서 먹던 망고가 나왔네. 이래서 개방신은 넘기고. 근데 그때 저랑 갔던 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야. 그걸 왜 버렸냐는 거야. 자기 가방에 넣지. 몰라. 근데 지금 같으면, 그때는 제가 인솔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내가 중국 가서 먹는 경우 있었거든? 나 홍삼 뺏길 뻔했잖아. 누가 나한테 힘들다고 홍삼 그랬는데 그 드링크가 있었어. 난 몰랐어. 그냥 찔찔찔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 한 방에. 내가 너희를 줄 수 없다. 나는 다 먹는다. 그래서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서과라 그랬어. 서과. 서쪽 과일이라고. 실크로드 타고 이렇게 도래하는 과일이거든. 넘어오는 과일이거든. 우리 과일이야. 이거 열대 과일이잖아. 좀 더운 지역 과일이잖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외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참외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깻잎. 그래서 향신료 중에서 외국인한테 먹었을 때 이게 골로 가는 게 깻잎입니다. 외국인 오면 꼭 깻잎을 먹여보세요.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깻잎이 그렇게 강한 향신료라는 생각을 못해. 근데 이게 엄청난 향신료예요. 실제로 깻잎이 독한 놈인 건 맞아. 왜냐면 깻잎 이렇게 보면 약 안 해도 잘 안 죽어. 이게 벌레가 잘 안 먹는다니까? 깻잎 안 키워봤어요? 그 나이에 왜 농사를 안 져봤어요? 지금 보살님들 연세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서울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화단을 다 뒤집어가지고 밥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깻잎,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해서 볼 때 이제 가장 시급할 만한 식재료 중에 번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데, 나는 어렸을 때는 번데기도 너무 맛있어서 이게 몇 번에 나눠서 먹었는데, 아까워서. 그리고 그 번데기랑 눈도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고 먹다가, 눈싸움도 한 번 하고, 에이, 이놈! 내가 이겼네? 이러면서 먹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봤어? 우리 어렸을 때는 길에서 번데기하고 소라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소라 맞나? 이게 조그만 거 이렇게 고동같이 생긴 거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이렇게 버리는 거 있었는데, 그거를
아니, 몰라. 시골은 잘 모르겠고요.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냥 길에 리어카에 그걸 팔고, 거기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떤 벤치나 닛방가 모르겠다. 그래, 그 소라 뒤를 계속 그 사람은 계속 자르고 있어. 그거 하면 이렇게 신문지 종이컵, 그치? 신문지 종이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 그래서 수박이 엄청나게 좋은 과일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수박하고 석류가 제일 알아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에도 수박도가 있지. 왜 수박을 그림의 대상으로 받겠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석류 많이 안 보셨어요? 예전 자개농의 18번으로 등장하는 게 석류입니다. 자개농 몰라? 난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자개농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척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자개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거지 같은 티크농으로 바꾼 거야. 그게 지금으로 보면 그게 엄청 귀한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달락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자개를 만들려면. 근데 그때는 또 그런 자개농 검은 게 있는 게 한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좋은 거였었고 좀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좀 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약간 옛날 노땅. 그래서 이제 민자, 티크농 이런 걸로 이제 바꿨다고. 맞죠? 좀 그나마 좀 있는 집 해야 자개농이야.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자개농에 이렇게 보면 석류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석류가 왜 좋은 거냐면 석류는 저거잖아. 씨가 많지. 그래서 자손이 풍부하다. 자손이 풍부하다. 싹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벽사. 빨간 거는 다 삿된 거를 물리치는 거거든. 귀신이나 이런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거. 그리고 안에 씨가 많지. 사실 뭐 그렇게 씨가 많지는 않아. 왜냐면 우리나라 전통 석류는 그 집에 잘 사는 집에는 옛날에 집에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석류나무가 약간 고목같이 크거든. 그래서 석류 그림 보면 석류나무는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좀. 석류나무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말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서 먹는 거는 대부분 이란산 석류거든요. 그래서 애가 되게 크고 훨씬 더 당도도 좋아요. 맛도 있어. 그런데 예전에 우리 먹을 때는 수류탄만 했어. 석류도 작고 많이 쉬어. 많이 쉬었어. 그래서 봐봐. 석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자손, 씨앗이 많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기 때문에 벽사. 수박도 똑같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은 왜 그럼 자개농 같은 데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림 같은 데만 들어갔습니까? 수박은 석류랑 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떡대만 가지면 수박도 대단하죠. 근데 수박은 아시다시피 채소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채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년생을 좋아해. 그게 계속 항구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도 그림도 되게 많아요. 동양화에 포도 그림도 많아. 그게 자손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 요즘같이 포도가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옛날 포도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키워보면 집에 포도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본 건 뭐요? 살아는 있었어? 그래서 포도, 그 다음에 석류, 수박. 그런데 수박만 1년생입니다. 채소죠, 채소.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절에서도 흔히 그걸 해. 육법 공양할 때 과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채소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메론 올리는 사람도 있고 딸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안 이쁘거든. 그러니까 딸기가 좀 빨갛고 이러니까 딸기를 올려. 그런데 그거는 올리면 안 돼, 원래는. 육법 공양에서는. 왜? 과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요. 그냥 그렇게 접어들어. 막 이렇게 뭐 머리 아프게 따지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수박은 떡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 다 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얼굴도 크잖아. 불상 보면, 조선시대 불상 보면 얼굴 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풍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조선 후기 사람들이 선호하던 체형이에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지금은 TV가 일반화되고 이 세대가리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 작은 걸 세대가리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야, 이런 거 기억날 정도면 진짜 오래된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옛날 걸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어느 세대 때 유행했는지 대충 다 알아요.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옛날 이야기를 잘 알까?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되잖아. 맞춤식으로. 야, 이번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조그만 포교당 하는데 거기에 뭐 누가 뭘 갖다 줬냐면 BTS를 갖다 줬어. BTS 사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다 아는 놈에게 주겠다 이랬어. 나 BTS 별 관심도 없거든. 이름 다 알면 줄게. 몇 명인지도 모르더라. 이름은 둘째치고 몇 명인지 모르더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BTS 그 이름 얘기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걸 하는 거지. 뭘 한다고? 이 풍진 세상. 그 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노래 몰라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여. 이거 몰라요, 이 노래? 응. 이게 학도가인가요? 아니야? 희망가예요? 그게 여러분 세대. 자, 그래서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떡대만 가지면은 짱입니다. 이렇게 떡대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쉽게 정착하는 게 수박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떡대로 짱 먹은 놈. 동아시아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이런 꽃 이거 안 써줍니다. 옛날에 쓰던 거는 이런 거 수국 이런 거 불두화 뭐 이래가지고 절에서 부처님 머리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써주고 수국하고 불두하고 약간 다르대. 근데 저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장미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쪼만하고 이렇게 오분일조별하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설총의 화왕계를 보면 설총의 화왕계에 장미가 화왕의 꽃의 임금에 성총을 흐리는 이게 애첩 비슷하게 나와요. 아주 나쁜 그게 장미야.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장미를 싫어해. 그럼 화왕은 누구냐? 그게 이제 가장 선호하는 미감이거든. 선호하는 미감 모란입니다. 목단. 육자. 나비 2마리. 뭔지 알죠? 모르면 말어. 모르면 말어. 사람들이 고돌이도 모르더라고, 누가. 고돌이가, 도리가 새잖아. 고가 5이고, 고돌이를 3장을 모으면 거기 새가 5마리가 있어. 공산에 3마리고, 양쪽에 1마리씩. 그래서 5점이야. 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모란이 화왕이에요. 모란이 화왕. 그래서 화왕은 목단이고 꽃의 재상은 작약입니다. 요즘 여기 들어오는 월정화 들어오는 입구에 작약 심었더라고. 작약이 요즘은 그 약재로 쓰려고 작약을 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약 아세요? 목단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 모란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란하고 자개하고 둘 다 큰 꽃입니다. 꽃 중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꽃이 있어. 그게 국화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감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하나가 국화예요. 국화는 잎이 많아. 잎이 많아. 아니, 이렇게 빽빽한 국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빽빽한 국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손, 그 다음에 벽사, 좀 빼쪽잎이기 때문에 이게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그리고 예전 국화는 어떻게 키우냐면 꽃으로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주변을 전부 잎을 싹 따내고 그 다음 철사로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꽃 위에를 이렇게 하면 꽃이 이만한 게 나와요. 이만한 게 나와. 당태종이 모란을 보낸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모란이 당나라를 대표하는 미감이에요. 그리고 모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작약도 한떡대해. 대가리가 이만해. 선풍기. 네. 그리고 국화도 조그만 국화가 아니고 이만한 국화요. 이만한 국화. 그래서 주도니에 주렴계의 애련설이라는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사랑했고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러면서 딱 약을 팔거든. 그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불교를 타고 들어오는 꽃이에요. 원래는 그게 이집트 쪽이 원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쫙 들어와가지고 짱을 먹은 꽃이 있어. 떡대제일 연꽃입니다. 모란이 아무리 커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수를 치지? 그만하라는 뜻인가? 그만하라는 뜻인가? 연꽃, 모란이 아무리 커도 연꽃한테 안 돼. 그리고 연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침이 되면 피고 저녁이 되면 오뭅니다.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재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부활의 상징이 연꽃이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심청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리고 그게 인도로 넘어왔을 때는 그게 극락에서 구품연대, 그러니까 연꽃에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하는, 그래서 그게 그런 식 모티브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게 동아시아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가 원래 베타성이 강한데 이런 거는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꽃도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대가리가 커서. 수박이 이렇게 짱을 먹을 수 있었던 게 떡대가 커서. 그래서 이러한 미감을 바탕으로 이제 연세 보신 분들이 이렇게 좀 뭐 얼굴이 크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슬프지. 지금은 슬프지. 근데 이게 미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미라고 하는 게 정답은 없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V라인 뭐 이러면서 옥수수 수염차 더럽게 먹어가지고 V라인 뭐 이런 거 하관이 빼쪽하면 말년복이 없고 자식복이 없다 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요즘 빼쪽한 얼굴들이 많아서 부모랑 같이 잘 안 사는가 봐. 영험하네. 영험하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떡대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떡대 문화로 인해서 수박이 짱을 먹었다는 거. 그래서 복날에는 원래 더위에 의해서 추위가 엎드렸다. 양기에 의해서 음기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삼계탕, 닭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열치열. 닭이 약물이기 때문에 모든 새는 양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열치열로 한다더라. 그리고 삼은 그게 또 열나는 음식이니까 그게 추가가 된 거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 거고, 그건 옵션이었습니다. 옵션으로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수박은 이제 원래는 귀한 과일이어서 그걸로 이제 복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더위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그리고 빨간 걸 먹어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시원하게 해서 뭔가 더위를 잊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수박을 먹는 거. 그래서 논리적 구심점이 이 삼계탕하고 수박 쪽에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개는 사실
별 관계가 원래 없고 6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600만 애견 가정과 1,500만 반려동물 인구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할 때 유튜브 월정사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금강경을 펴봐. 44쪽 제1 법회 유인분 법회 인연 제1 법회의 인연 여기는 지난번에 했고 제2 수보리가 법을 물음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다음 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이거 금강경 끝날 때까지 살려면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우리 스님들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